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레버리지 50%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중이 지금 50%로 돼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레버리지 외치고 있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50%나 비중을 조절을 했느냐? 야, 이게 어제 미국장이요. 그런 말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야, 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고 과거에 어떻게 패턴이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많이 찾아봐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잠깐 침대에 누워있는 게 잤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마무리를 줘보고요. 주돈이 왜 50% 비중을 정리를 했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0%는 장중에 정리를 했고요. 20%는 장 마감하고 정리를 했고요. 오늘 그 코스피 그 현물이에요. 현물. 뭐 반응이 없었죠.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듯 했는데 뭐 별 반응이 없었고요. 그죠? 현물하고 선물 다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팔았으니까 또 땡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랬는데 선물 가지고 주가를 방어한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고요. 그죠? 일봉으로 봐서는 야, 여기까지 이만큼 사들였는데 오늘 같은 날 그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좀 문제가 생겼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반응이 없고 그죠? 뭐 금융투자 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래가 뭐라 그럴까? 거래가 한산한데 개미들만 활발하게 움직였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선물 봤더니 선물은 거의 뭐 외국인이 주가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선물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모양새, 나중에는 6,000개 정도 사들였는데, 일봉으로 봐서는 뭐, 그냥, 별로, 글쎄요. 그리고 콜옵션, 뭐, 풋옵션,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뭐, 미니 선물, 이런 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그러면 뭘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삼성전자 100만 주를 사들였다. 야, 진짜 찡하다 찡해. 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야, 진짜 찡하다 찡해. 이렇게 사들였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그러면서 다른 거 뭐 했는지 봤더니 현대차 꾸준히 사들이죠. 자동차 뭐 악재가 나왔다고 어저께 호들갑 떨었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동차 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는 개별주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봤더니 또 고객 예탁금이 53조 6천억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신용유지가 거진 20조에 육박을 하고 이런 것만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느냐? 미국이에요. 어제 미국장 한번 볼게요. 그냥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5분봉. 우리 장도 5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19일. 그죠? 요렇게 이게 그냥 요렇게 그죠? 뭐 갭 뜬 것도 뭐 얼마 뜨지도 않았죠? 시작하면서 10분 갭 뜬 것도 대략 0.5%. 종가에 이거마저 지키지 못했고 시작하면서 뭔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어제 미국장 따라가가지고 이거 별로 쓸모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이 문제였죠. 오늘 정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질 못했다. 나스닥 5분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S&P 500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똑같다.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적이 굉장히 힘들 거다. 대신에 실적이 뭐 나온다든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오늘 실적 발표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뭘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바뀔 거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장이 괜찮으면 우리나라 장도 덩달아서 괜찮아지고 저렇게 삼성전자를 쭉쭉쭉 당기는 거 보니까 차트상 무너지는 차트도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번 오버슈팅이 남서 한번 쭉 끌어올리지 않을까. 아무리 악재가 그렇게 있다 그래도요. 근데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들 유튜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싹 뭐랄까 그냥 뭐 그러니까 주식을 비유를 한다 그러면 매도 일변에서 매수 일변도로 변화하는 그런 모양새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그러면 좀 가겠다. 사실 어저께 미국장이 좀 한번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 좋은 거 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장은 좋았죠. 시장만 좋았지 쭉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업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어저께 발표된 기업들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죠. 뉴스에 사가지고 아니지. 뉴스가 아니라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그죠? 옛날에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삼성전자 최대 실적 발표. 그죠? 엄청난 그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 쑥 빠지고. 그죠? 미국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무슨 뭐 이제는 뭐 테슬라도 내일 모레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고 뭐 발표 애플도 발표해야 되고 애플 발표했나?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발표를 할 텐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 장 마감하고 발표하고 나면 그죠? 뭐 예전에 엔서 저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장 종료하고 나서 발표했더니 실적이 좋아가지고 야간 거래에서 그 한 8%, 10%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주가 그냥 레벨업하면서 쭉 올라가고 이런 모양새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저께 주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이 나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기업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시초가에 갭으로 떴는데 그냥 밀고 내려오고 그죠? 이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금리 인상을 안 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좋은데 금리 인상 할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인플레를 잡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은 기업 실적이 다 좋게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뻥뻥뻥 뛰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이 안 좋고 대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장이 오히려 흘러내린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디커플링이 된다. 이 생각이 주돈 머리에서 이 생각이 딱 하고 박혀버리면 저도 곧버스를 타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어. 계속 따라갔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항생을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상하네. 그죠? 미국이 이 모양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장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파는 건가? 이거 진짜 천정 닿나?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지 않나? 만약에 내일 모레 무슨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30%를 정리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미국 내일도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모양새로 계속 이어져 나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거마저 뚫지 못하는 상승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죠? 어저께 전고 이거마저 안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장 끝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뭐 목요일부터는 이제 막 그 지표들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지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나 거꾸러진다 그러면 푹 주저앉게 생겼는데 그죠? 일단은 실업률 나오잖아요. 실업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뭐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 한번 잘못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그냥 뭘가 도박사들은 6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 0.25%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이건 뭐 악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증시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주도는 오늘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0%를 정리를 한 다음에 작전이 전고 뚫으면 사야겠다. 그죠? 뭐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죠? 뭐 사실 뭐 전고가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전고라서 지금 전고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580 이게 주봉하고 월봉 상단에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라인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사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서 일단 30%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오후 5시쯤 됐나? 5시쯤 됐나 가지고 환율을 봤더니 환율이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양이. 야, 씨, 오늘 왜 이러냐, 도대체. 그죠? 쉽게 해서 전거 뚫은 거예요. 아니, 그래, 괜찮아. 아니, 뭐, 환율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갑자기 폭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움직임이 이상해. 어떻게 움직였냐? 보세요. 4시, 3시, 그죠? 3시, 4시, 3시 반, 3시 30분. 그죠? 여기가 우리 장 마감. 그죠? 마감이에요. 괜찮았어요. 시작하면서 괜찮았어요. 이렇게 올라가? 이것도 괜찮았어. 뭐 다시 빠지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상승하는 거,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시인가? 5시, 4시 50분인가 5시 그 타임으로 해가지고 요거 20% 정도 더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요. 환율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그죠? 이씨, 뭐야, 이거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따라서 움직였느냐? 뭐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1% 올라갔는데 위안화 환율은 0.28%. 변동 없잖아요. 왜 우리 것만 난리야? 그죠? 달러 지수. 변동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 것만 난리야? 이상한 거야, 쎄한 거야. 그리고 오늘 거래가 안 일어났잖아. 그죠? 차라리 외국인들이 하고 좋은 게 팔아버리든지, 뭔가 선물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든지, 차라리 뭐 차트상으로 음봉이 쭉 나온다든지 그랬으면 시원하게 마음 정리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게 쎄한 바람이 들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유로스톡스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아요. 이 시작할 때 좀 많이 빠졌었네요. 5분봉 보니까 그렇죠. 개파락으로 여기죠. 4시 4시에 시작을 한다고? 아닌데 5시 시작 아닌가요? 모르겠다. 하여튼 4시 개파락으로 쭉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나오는 모습. 근데 뭐 그 가격이네. 그래서 대략 0.2% 그래가지고 봤더니 미국이 갑자기 야간 시장이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뭐 그죠? 0.3, 0.5, 0.7, 0.4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다고 이게 또 움직이는 게 또 이게 본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느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제 미국장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면 일단은 철수를 해야죠. 이상했어. 진짜 이상해요. 어제 미국 이상했어요. 어저께 진짜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속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음봉이 나왔다 하나 나오는 거 소용없죠. 그 다음날 음봉이 또 나오는 연속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연속성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럼 뭐 상관없어. 근데 이런 양봉이 나오고 또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그냥 이게 조정받는구나. 근데 양봉이 딱 나왔다. 오 이거 센 건데 그 다음에 양봉 나왔다. 야 이거 올라타야 돼. 전고 뚫으면 무조건 올라타야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때 안 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가야 될 자리야. 여기서 가야 될 자리야. 근데 안 가. 떨어져. 이거 틀린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안 가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안 떨어질 때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않을 때 어저께가 미국이 올라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리가 뭐 주돌이 이게 무슨 뭐 박수무당이 아니니까 딱 맞출 수는 없는데 최소한 어저께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갔니? 어저께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사실 거꾸로 섰어야죠. 거꾸로. 이렇게 섰어야죠. 어저께 거는 이건데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전고를 좀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예상을 한 건데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뭐 5월 달에는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5월 달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10거래일도 아니죠. 몇 거래일 남았네? 10거래일 정도 남았죠. 남아있는 10거래일 10거래일도 아니죠. 한 8거래일? 7거래일? 하여튼 요거라도 어떻게 좀 상승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음봉도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어? 그죠?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면 또 이해를 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오늘 또 혼나게 생겼네요. 어저께 그렇게 그냥 얘기해놓고 고버스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고버스는 아니죠. 차트상으로, 아직까지도 차트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걸 어떻게 고버스라고, 이거 아니죠. 그죠? 고버스 되려고 그러면 좀 더 익어야죠. 어, 고버스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 지나고 오늘 또 미국장 열리고 나서 또 어저께하고 반대로 오늘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미쳐가지고 쭉쭉쭉쭉쭉 상승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그죠? 이 자리 지금 너무 좋은데 진짜 양봉 하나만 쭉 나온다 그러면 땡큐. 근데 여기서 만약 음봉이 쭉 나온다? 그래도 고버스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음봉 나와도 고버스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조절을 했습니다. 비중을 조절을 했고요. 환율 때문에 20% 조정을 했고, 어저께 미국, 나스닥,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움직임, 그 다음에 미국의 투심,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이거는 뭐 본장 열려봐야지 아는 거고, 지수상으로도 별로 나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항생. 항생이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서 하는데. 그죠? 항생이 너무 치우쳐져. 오늘 한번 양보 한번 쏴주는 것도 괜찮은데. 막 뉴스상에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오히려 상해가 조금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상해는 좋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상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고. 그죠? 좀 애매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저는 이제 만약에 고버스를 탄다 그러면 뭐 우리 본장 코스피 고버스도 타겠는데 저는 항상 그 양방향을 다 투자를 하니까, 그죠? 언제든지 제가 이제 레버리지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렸죠. 오늘 레버리지 100% 투자하더라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내일 그냥 고버스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뉴스 뭐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 하방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탈 수 있거든요. 그냥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탄다 그러면 코스닥 얘도 한번 올라타고 싶다. 그래서 계속 유념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코스닥 얘 한번 무너지면요, 세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타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고퍼스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이거 레버리지 있습니다. ETN으로 있어가지고 그렇지. 레버리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퍼스 충분히 가능하고요. ETF로는 고퍼스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요 상승했어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 어제 뭐 모양이 이상했으니까 얘도 음봉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0.3%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또 제가 이제 오늘 또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또 안 보이던 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베트남이 희한하게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음. 이게 사람이 보는 시야, 어느 방향으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같은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트가 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야기가 다 달라진다고. 그죠? 오늘 주돈이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베트남도 좀 희한한 것 같고, 인도 이제 투자할 때가 됐는지, 투자할 때가 됐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땐가라고 하는데, 미국이 저 모양이고 전 세계 증시가 꼬꾸라진다 그러면 5월 달에 주식 다 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네요. 그렇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장으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여기 댓글을 보니까, 이거 다 지워졌나, 댓글?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주돈이 맞으면 내가 손실 뭐 이렇게 뽀뽀스 투자하셨으니까 그죠? 뭐 다 이제 그 주식 다 정리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고 뭐 이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도 투자 안 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 보류 한 달 내내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때도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죠. 그 저 유튜브에 나오는 그 브로커들이라든지 애널이라든지 얘네들도 모르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사면 사나 보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사는지 몰라요. 그 저 돈이 검은 머리인지 빨간 머리인지 노란 머리인지도 모르고요. 주도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상으로 뭐 다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는 거는요. 고퍼스는 아니에요. 차트상으로는 고퍼스는 아니야. 그죠? 뉴스상으로 왜 그러냐면 오늘, 그제까지만 해도 맨날 뭐 폭락한다, 뭐 차트가 어떻다, 뭐 5월 달에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퍼스를 샀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차트상으로는 고퍼스 차트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21선 기준으로 위다 그러면 상방이 더 가능성이 큰 거고, 21선 기준으로 밑에다 그러면 하방이 더 하락할, 하방일 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얘기하네. 다른 거 아니죠. 이거 뭐야. 다 지우고, 이거 어떻게, 다 지우고 21선만 한번 날려볼게요. 여러분들. 21선만. 그죠? 21선만, 이게 다 21선만 날렸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51선, 61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61선도 한번 날려볼게요. 21선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21선 위에 있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냥. 그죠? 21선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61선 보면 61선 위에서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고. 그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21선 밑에가 더 많아요. 그죠? 21선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61선 보면 61선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선 위에다가 61선 위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대신에 지금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런 갭이 많이 떴으니까 요 갭을 메꾸지 않을까 이런 투자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죠.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안 할지언정 여기서 요만큼을 먹으려고 그죠? 요만큼을 먹으려고 아니면 요만큼을 먹으려고 고퍼스를 투자했다?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왜? 가는 놈은요 더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갑자기 거꾸러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동차로 친다 그러면 막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그죠? 투신이 발생해가지고 각도가 세면 셀수록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유턴 해가지고 다시 100km 달리고 있다가 유턴한다 그러면 차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가해져야지 갑자기 폭하고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폭하고 꺾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일단은 비중을 조절을 했고요. 비중을 줄였죠. 비중을 줄였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마저 미국 시장이 어제처럼 저렇게 지지부진한다 그러면요. 이번 주 못해도 목요일날 지표 나오면서부터 분명히 요동을 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렇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하는 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가려버리고 요게 몇 거래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이잖아. 7거래일 등락폭이 그죠? 2.2%예요. 7거래일 등락폭이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가장 힘들 때가 주가가 빠질 때가 아니죠. 횡보할 때가 가장 힘들죠. 차라리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팔면 되지. 그죠? 횡보할 때가 힘든 거예요. 횡보할 때가. 이게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그죠?
아니 그냥 횡보하는 거 보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으면 내일 올라갈 거니까 못 팔 것 같고 그죠? 횡보하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고 애매한 거예요. 횡보할 때가 지금 요 때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사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미국장이 소소하게 뭐 한 플러스 1%라도 서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장도 오늘 이런 양봉이 하나 나왔겠죠. 그죠? 최소한 2580. 2580에 엄청난 저항대가 걸려 있으니까 이것까진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늘 뉴스 나오고 뚫고 그죠? 다시 한번 내일 뚫고 내일 고용지표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때 가서 고민을 하는데 고용지표마저 잘 나왔다. 주가에 상승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적산병 만들면서 야 2600 뚫어버린 거잖아요. 2600. 2600만 뚫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그죠? 5월 뭐 첫째 주라든지 둘째 주까지는 갈 수 있다.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미국 기업 실적들이 나올 거니까. 지금 제가 이 짜놓은 시나리오는 이거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 가지고 힘을 못 받는다 그러면요. 뭐 총알 다 떨어진 거죠. 기름 떨어진 자동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오늘 만약에 주가가 어제 미국 장이 안 밀리고 주돈이 이렇게 비중 조절을 안 했잖아요. 비중 조절 안 했으면요.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방송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냥 주저리 딴소리만 하고 오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주도를 내버리지니까 그냥 관망이죠. 비중 조절을 했다 뿐이지. 그죠? 근데 어제 좀 쎄했어요. 근데 오늘마저 쎄하다. 오늘마저 미국 주식이 그죠? 특히 나스닥이 S&P 500이 반응이 없다. 기업 실적은 분명히 기업 실적이 안 나오고 나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땡큐. 그죠? 기업 실적이 안 나왔는데 가이던스 가지고 막 이거 입하고 쳐가지고 주가를 안정화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올라간다는 건데 아니 기업 실적이 좋은데 떨어졌어요. 근데 가이던스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그 기업 실적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다음 기업 실적을 기약 못 합니다. 2분기 기업 실적은요, 기약을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 지금 소비가 다 위축돼 있잖아요. 그거는 벌써 나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무역 적자가 나고,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중국향이 예전에는 30%, 항생하고, 홍콩하고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50%, 60%가 넘어가는데, 지금 그게 작살이 나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가장 제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막 끌고 가야 될 거 지금 안 끌고 가는 거. 화학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화장품 뭐 이런 거 소비재. 뭐 지들이 다 알아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들 제품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게 훨씬 질이 좋죠.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그죠? 근데 중국에서 야 그거 쓰지 마 한다 그러면 공산당이니까 못 쓰는 거고 그래가지고 중국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공포는요 분명히 그 2분기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주식을 정리하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야 미국이 저 모양이면 야 이거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작전은 만약에 오늘 저녁도 미국이 어제처럼 오늘 저녁에도 어제처럼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비중을 확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자, 차라리 저 레버리지 다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언제다? 2580 뚫으면 오케이. 아니면 고버스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고버스는 언제다? 이거 뚫어야죠. 고버스는 언제다? 비중이 이게 너무 큰데? 이렇게죠. 내려오면 이때부터 고버스 타야죠. 그죠? 그 다음에 21선 이게 21선이에요. 21선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고버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다. 어제 정말 아쉽다. 오늘 제목도 뭐를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댓글 달아가지고 주돈 또 왜 이렇게 와리가리 하느냐 또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켜야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원금 사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